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좀처럼 눈 구경하기 힘든 전남 동부 지역에도 어젯밤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순천에는 2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려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눈을 뒤집어 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지나갑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눈이 아침에도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순천에서 제가 산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온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근하는데 불편하고 해서 차를 놓고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선택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제설이 완전히 되지 않은 구간에는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순천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늘 새벽 대설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등교 시간이 다가오자 학교 앞도 분주해졌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부지런히 눈을 치워보지만 다시 쌓여만 갑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먼저 오셔서 눈 치우고 계시는데 도와주시죠. 오랜만에 와서 기뻐해요. 어제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간 순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지역 곳곳에서 제설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빙 신고 접수가 많았던 풍전주유소 사거리, NC백화점 인근, 신대 향매 지하차도 등의 집중적인 제설 작업 활동을 전남 동부권 하늘과 뱃길도 폭설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수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 7편이 결항했고 여수역에선 9개 항로도 통제됐습니다. 순천은 최대 17.1cm의 적설량을 기록했고 광양 4.2cm, 여수는 1.7cm까지 눈이 쌓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많게는 7cm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농촌 지역도 눈 내리는 하늘이 야속합니다. 햇볕이 없으니 작물 생장이 나빠지고 시설하우스의 안전도 걱정되는데 일손 없는 농촌 마을에서 눈 치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 추수가 끝난 들녘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배추도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쉴 새 없이 내린 눈은 꽁꽁 얼어붙어 빙판길이 됐습니다. 작물을 재배 중인 시설하우스도 눈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눈이 이틀 3일 연속 오면 하우스에 이제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물에 좋은 영향은 없죠. 면적이 넓고 도시에 비해 길이 좋지 않은 농촌 지역은 사실상 제설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 제설 장비도 부족한 데다 궂은 날씨 속에 장비 이동도 하세월입니다. 특히 딸기 등 겨울이 대목인 시설하우스는 작물 생장도 걱정, 하우스 안전은 안전대로 걱정입니다. 각 마을에서 트랙터를 동원해서 눈을 치우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오면 대책이 없어요. 또 각지에 확산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역시 장비가 얼어붙어 쉽지 않아지는 등 폭설과 한파로 인한 농촌 마을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설 연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동절기 입가 백신을 추가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성되기까지 통상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내년 1월 첫 주까지는 추가 접종을 완료해야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여수시장의 공약 이행을 관리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이선효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여수시장은 공약사항 총괄부서를 지정해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하고 추진 상황과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은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전남 동부 지역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여수 MBC가 선정한 지역의 10대 뉴스 문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순사건 특별법.
지금까지 4,6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이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합동 추념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수 박람회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사후 활용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을 위해 해수부 등이 참여하는 이관위원회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분열과 탈당 사태가 잇따랐던 지방선거. 순천과 광양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시장에 당선됐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전남도의회와 순천시 의회에 입성하며 보수 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 본사를 포항에 두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광양 홀대론과 이로 인해 시작된 지역사회와 포스코의 상생협력 논의. 포스코 케미칼 본사의 광양 이전 등을 두고 세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사회는 포스코 측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요구했고 내년 2월쯤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역 부동산 시장도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올해 6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집값 하락 현상은 계속됐고 시행사가 분양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 이 밖에도 여수 산단에서는 화재와 배관 파손, 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아 화약고라는 불명예를 올해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지난 6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강국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엔 고흥에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의 누적강 수량은 평년의 60% 수준. 최악의 가뭄으로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재앙급수가 이뤄졌고 시행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암댐의 저수율이 30% 아래까지 떨어지면서 동부 지역에도 물 부족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재점화된 경전선 노선의 도심 통과 문제. 순천시는 중앙정부와 청와대 등의 노선 변경을 거듭 요구했고 시의회와 지역 단체들도 일제히 도심 통과 반대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석 달이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민선 8기 순천시는 박람회 주요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했고 전라남도도 추가 예산 지원을 결정하며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 요율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은 2023년 2월 고지분부터 2024년 1월 고지분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5시 37분 순천 서면 앞곡리의 한 4층 건물 옆 자재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3층에서 자고 있던 5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인력 56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4시간 23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은 2,088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이 2,526만 원으로 1인당 평균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고요. 울산과 대전, 광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공급업체 39곳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보드게임부터 전통을 지닌 나간 막걸리까지 모든 연령층이 만족할 수 있는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을 위한 헌혈증 기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 하반기 전남대 여수캠퍼스 헌혈버스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봉사로 모인 헌혈증 351장이 전남병원 등 지역 병원 3곳에 전달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려서 쌓였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순천을 중심으로 가끔씩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최고 5cm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주말인 내일도 아침에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 동안 영상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순천, 광양 영하 7도, 여수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와 순천 4도, 광양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도 구름 많고 종일 흐린 가운데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앞바다에서 최고 3.5m, 먼바다에서는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에 차질 없도록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대광 로제비앙 센트럴 아파트 주민 일동 151만 1,890원, 여수농협 여직원의 일동 100만 원, 주식회사 수중 생태기술연구소 직원 일동 100만 원, 순천시 덕연동 36통 연향 현대아파트 106동 107동 주민 일동 69만 8천 원, 유한회사 시캠 직원 일동 50만 원, 여수시 문수동 통장 협의회 일동 36만 원, 순천시 덕연동 1통 주민 일동 33만 2천 원, 순천시 덕연동 12통 덕암 현대아파트 102동 주민 일동 33만 원, 여수시 충무 새마을금고 직원 일동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유전마을 주민 일동 23만 원, 여수시 화양면 오천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봉오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이목마을 주민 일동 1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에서 올해 6월까지의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서 4년간 60명, 2018년에서 올해 6월까지 131명의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출석 정지 징계 중에도 의정비 지급이 대부분 이뤄졌다며 관련 제한 규정을 조례에 담도록 권고했습니다. 광양시가 정부의 제3차 특별교부세 2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양시는 태인대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15억 원과 태인 1지구 및 기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5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설 개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확보해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 조성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맞아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대상 지역에서 하루 2차례 소방 순찰을 하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특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넘이, 해맞이 명소 등 33개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답례품은 매실 원액과 기정떡, 제첩국 등 16종입니다.